2024년 베스트 투자 전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2024년 알아보기 전에 2023년은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인가. 일단 이 시기가 되면 산타랠리 가능할지 많이 여쭤보실 텐데 어떻습니까? 연말 랠리 위해서는 저는 금리 하락을 견인할 수 있는 소비와 고용 지표의 둔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배드이스 구수로 해석되는 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주 지표들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가와 금리 하락을 견인한 게 월마트 실적 발표와 지금 고용 지표 둔화였는데요. 네. 월마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10월 하순부터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밝혔고 저희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23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8월 중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당장은 급격한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둔화 관련된 지표는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 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금리라든지 유가에 대한 또 민감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금리와 유가 하락이 관찰된다라고 했을 때는 연말 랠리는 사실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수출주 중심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저는 여전하다라고 여전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트레일링 PBR 한배 수준인 2,600선까지는 저희가 조금 높여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상단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랠리는 가능하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2024년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길게 쓰셨는데 제목이 기회는 위기에 탈을 쓰고 찾아온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온다라고 하지만 또 위기, 조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네요. 2024년에 대해서. 네, 2024년도 사실 여전히 조금 쉽지만은 않은 환경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나이키 경로를 그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레벨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1분기가 이제 조정 국면이라면 저희가 비중 확대 국면으로 조금 기회를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통화 정책 민감도가 저희가 이번 연도 대비해서 내년은 다소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결국 중요한 것은 저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경기 동행 지수가 바닥을 찍고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확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경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GDP보다는 오히려 선행 지수를 따라갈 경향이 이제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완만하게 하반기 때도 조금 기회 요인이 이제 펼쳐질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경기 확장 국면 진입 가능성을 좀 지지해주는 요인은 이제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올해 이제 유독 이제 서비스 산업 대비 조금 부진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쌓아놨던 재고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게 약간 제조업 중심으로 그 재고 리스크에 있어서 부담 요인이 올해는 조금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24년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재화 소비 중심으로 이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요.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저희가 지금 제조업 중심의 재고가 지금 거의 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조업이 이제 좀 유망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재고의 그 축적, 그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그 OECD 경기 선행지수 회복 국면에서 연평균 수익률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조금 월등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PS 추정치도 평균적으로 대략 연평균 한 15%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상단 같은 경우는 2,800선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가운데서도 어떤 업종을 특히나 유망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화면에 좀 나가고 있는데요. 네, 물가 하락과 장단기 스프레드 상승 국면이 관찰이 된다면 스타일은 디펜시브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시클리컬 또 이제 성장 업종 같은 경우보다 밸류 업종이 조금 유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방어 의지라든지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 영착륙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면 주도하는 업종의 특징은 그 제조업 중심의 리스타킹 수요가 증가할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픽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반도체라든지 철강, 순수화학, 운송, 항공 순으로 조금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 지금 재고 출하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 뒤따르고
앞세우고 있는 소재 업종이라든지 이를 실어나르는 산업재 업종도 좀 관심 후보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주식 비중을 내년에 확대해야 되는 이유 또 정치권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요. 네. 저희가 누가 됐던 간에 내년에 미국의 대선 시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선 집권 1년차 기대감으로 통상적으로 증시는 이제 연말에 있어서 상승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봄이라든지 가을의 변동성을 좀 주의하는 구간을 지나고 난 뒤에는 주식은 사실 완만하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